안녕하세요. 2월 1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좀 몸이 달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세장 2막이 시작됐다. 강세장 2막의 주역은 국내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죠. 지금 현재 시장 전체에서 흘러가는 양상들을 보면 이제 특정한 업종, 소위 이제 특정한 섹터, 특정한 종목들, 지수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 찾기가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심의 국내 기관들의 매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기관들이 수익률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은 이미 이제 인정되는 바고,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이상 넘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에 육박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상승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의 상승을 인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는 상태,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자금들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기관들 쪽으로도 자금들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압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몰등이 더 심하면 심했지 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수익률을 증폭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작용하면서 시장 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들 보면, 최근에 유통주들,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등의 유통주들,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의복, 영업무역, 한세시럽 같은 종목들, 그리고 무림재지 같은 평소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세가 형성되는 이유는 국내 기관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핸드셋에 들어가는,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파인엠텍, 한솔아이언스, YG원, LB세미콘,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최근 2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YG원은 최근에 올랐고, 한솔아이언스도 이게 옛날 아이언스라는 회사인데, 저기 진천 쪽에 회사가 있죠. 한솔그룹 인수하고 나서 사실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죠. 굉장히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종목들 보면 그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와이솔 같은 경우도.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수익률 게임에서 정말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 찾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시세가 크게 난 종목들, 기본적으로 편입해 있는 상태 일정 부분,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배팅을 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지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시대, 나는 뭐 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가장 심하게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게 국내 기관들이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시작된 상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국내 기관들을 보면 최근에 단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과감한 순매수를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해 오면서도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섣불리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동안 잘 안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일수록 더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이제 막 그네들이,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막 사러 들어오거든요. 지들끼리 지금 종목 찾기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미나도 엄청나게 하고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각 하우스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무지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거래 좀 작고 시세가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제가 종목들 전부 다 보니까 최근에 시가총 5천억에서 3조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밑에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가총이 3천억, 4천억 돼 있는 종목들도 평소에 거래 없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도 뭐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묶여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빠지나 안 빠져요.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묶어놓고 5,000포인트, 지금 현재 5,300이잖아요, 벌써. 5,000포인트대에서 이제는 5,300인데 5,500 가든 5,000 가든 그렇게 체감적으로 못 느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수는 그 수준에서 묶어놓고 삼성전자 계속, 하이닉스 뭐 어제는 국내 기관들이 금융주 엄청나게 샀잖아요, 정권주에 대해서. 그동안 정권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기대되면 정권주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권주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잖아요. 불과 1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하루 양시장 합쳐서 15조 정도밖에 안 되던 시장이에요. 거래가 좀 많이 될 때 20조인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얼마냐?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 그냥 하루 50조씩 거래가 돼요, 최소. 그러니까 정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리테일 영업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시간 좀 지나봐라, 뉴스에 또 정권사 연봉 20억씩 받는 뉴스들이 막 나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주에 대한 배팅들, 정권주 중에서 누가 올랐냐면 미래에셋하고 키움증권이 올랐거든요. 작년 기억나시나요? 저희 매매홀더 작년 4월 달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뭐였죠? 미래에셋하고 키움증권이잖아요. 지금 미래에셋,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권주들은 움직임이 사실 크진 않았었어요. 리테일 영업에 상당히 강한 게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산운용사, 자산 영업이 굉장히 강한 삼성증권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근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막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 구분 없이 지금부터는 넘쳐나는 자금으로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막 올라요. 외국인들처럼 오늘 뭐 바스켓으로 그냥 쭉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목 타겟을 찍어놓고 그냥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 지르면 어떻게 되냐? 특정한 기관이 한 군데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투자가가 약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자산운용사랑 투자자문사랑. 아침에 이들이 뭘 하느냐면, 아침마다 법인부, 정보사 법인부 청구를 통해서 공유가 돼요. 외국계 정보사,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계 정보사로 오파를 내는 거는 공유를 안 해요, 절대로. 그건 금물이에요. 알려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게 공식 룰인데, 국내 정보사 법인부 창구로 주문 들어가는 것들은 법인부 직원들 간에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아침 9시 20분만 되면 국내 기관들은 어디 운용사에서 오늘 뭐 사러 들어왔고 뭐 팔러 나왔고 다 알거든요. 그게 9시 20분 되면 다 공유가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 제일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오늘 사러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그냥. 뭐 기관 투자가들 뭐 굉장히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디테일하게 뭐 매매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 많이 사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매매를 집단화되죠. 그러면서 주가 또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걸 알고 있고,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은 묻혀있던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까지 가요. 계속 올 한 해 계속 가게 되고, 시세의 형성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랑 국내 기관들이 살 때랑 완전히 달라요. 시세는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는 누가 만든다고? 시세는 국내 기관이 만들어요. 국내 기관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시세에 누가 동조한다? 개인들이 동조하는 거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다. 누구로부터? 국내 기관으로부터. 그러면 국내 기관들이 뭘 사는지를 우리는 맨날 트래킹하고, 저희 시황폴드에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시황폴드에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매매 현황들을 다 올려드려요. 그럼 이걸 보고 오늘 이거 많이 샀으니까 이걸 따라 사야겠구나,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뭘 살 건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트래킹하면 돼요. 뻔해요. 회사 내용 적절한 회사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 볼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종목들 가운데서 조그만 이유라도 있고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질러버려요. 최근에 대주전자재를 보세요. 어제도 대주전자재를 제일 많이 샀잖아요. 2차전지 나머지 종목들 다 빠지는데 제가 우리 월요일 아침에 어제 종가 95,500원인데 월요일 아침 76,000원대 샀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또 추가로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매매 폴더에도 대주전자재로 계속 편입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그냥 질러버려요. 누가 사요? 기관이 사잖아요, 기관이. 왜 얘를 많이 샀을까요? 대주전자 재료가 엄청나게 좋아서 회사가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서 아니에요. 이유는 뭐다? 안 움직였어요. 얘는 안 움직였다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입니까? 5년 동안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코로나 때 그때 당시에 분들한테 이건 10배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 14,000원, 15,000원 할 때.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이제 10만 원 넘었으려고 막 이제 아둥바둥 하고 있는 중이죠. 왜 기관들이 많이 샀을까?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안 움직인 거예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하 100%는 안 움직인 거다라고. 그런 종목들이 타겟팅이 돼서 누가 하나 사잖아요. 기관들 중에 볼륨이 좀 큰 기관이 사잖아요. 남이 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관 투자가들의 그 굉장히 앞선 투자 기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특히 돈이 들어와서 돈질할 때는 돈질이 최고예요. 누가 돈질하느냐? 누가 돈질하느냐? 예를 들면 볼륨이 작아. 투자자문사들, 영세한 투자자문사들 여의도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해놓고 하는 자문사들이 산다고 따라 사요? 아니에요. 빅하우스들, 미래에셋이나 삼성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이런 빅하우스들에서 주문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벌떼처럼 따라가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니는 어떻게 하냐? 저도 이 바닥 생활이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최근에 인텔리언테크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2달 만에 더블이 났어요. 2달 만에 3배가 나왔지. 5만 원대 있던 게 6만 원에서 6만 원 살짝 깨지던 게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12만 원까지 왔어요. 이거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 2달밖에 안 걸렸어요. 2달밖에. 누가 샀어요? 기관들이 지르는 거예요. 기관들이. 인텔리언테크 시가총액 어제 얼마입니까? 1조 2,800억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5천억 돼서 3조 원대 있는 애들 중에서 주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관들이 사러 들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다. 지금 그들은 이제 뭐 기업 내용이고 사업 전망이고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소위 말해 졸라 무식하게 해요. 매매를. 저희 채널에도 펀드 매니저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들어와 있고 정본사 PB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굉장히 포장을 잘 하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정본사 애널리스트들이 여의도에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항상 하거든요. 그 세미나의 종목들 얘기가 이제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게 잘 맞으면 이제 왜냐하면 종목이 나오면 바로 사버리니까 사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자기들이 얘기한 종목이 잘 올라가니까 이제 목표 가격을 막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들, 하우스들도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시작됐다. 이제 지수는 의미 없어요. 지수가 여기서 10,000포인트를 가든 뭐 6,000포인트를 가든 10,000포인트를 가든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온리 종목 게임이에요. 종목들에 대한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과거에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제가 90년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늘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그게 반복되고 있다. 이 행위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가 그동안 이번 주, 다음 주 추석이란다.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전까지 종목들을, 내 계좌의 종목들을 좀 압축하고 저들이 매매할 수 있는 대상들, 저들이 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쟤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핵심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냥 아무거나 사실 뭐 이제 막 아무거나 막 지를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모멘텀을 제대로 갖고 있는 애들로 압축한 후에 그 안에서 살아 들어오면 땡큐고 안 살아 들어도 또 살아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시세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10배짜리 나온다니까요. 10배짜리 나와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겨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 연휴 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기대할 필요가 없다. 기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 별로 기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땡큐지 뭐. 올라가지면 땡큐고 안 올라가면 정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까지 시장을 보시면 되고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방송에 저희 매매풀도 말씀 좀 드렸더니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매매풀도 들어오시면 별로 잘못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